안녕하세요. 이곳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 강남에 올해 새롭게 런칭한 강남하이퍼 의대관입니다. 2022학년도 대한민국 의대 정원의 10%를 책임지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넘치는 자신감. 이 원동력은 이투스 교육의 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한 최상위권 전문 학습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에서 시작되는 입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의대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친 강남하이퍼 의대관. 지금부터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하이퍼 의대관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학생을 위한 혁신은 시작됩니다. 의대 합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입시 전문가인 전략담임과의 학습 상담입니다. 강남하이퍼 의대관 재원생들의 모든 상담은 전략담임과 직접 진행됩니다. 저희 전략담임 선생님들은 최소 10여 년간 입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수집한 입시 전문가이신 만큼 2022학년도 역시 입시 환경의 변화와 최상위권 수험생 그룹의 특징과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전략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지난해 입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연간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의대 진학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는 입학 전부터 학생들에 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투스 교육에서 자체 개발한 개인별 학습 분석 시스템인 진단키트를 통해서죠. 일반적인 재수학원에서는 총점을 중심으로 과목별 점수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는 반면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는 진단키트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취도와 그리고 취약 파트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담임 선생님들의 1대1 개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기반으로 하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대 진학을 위한 구체적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최적화된 최상위권 분석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의대 합격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위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 수업을 한다는 건 강사로서 큰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의대 최상위권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한 최정예 강사 집단에 제가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저희 최정예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념, 심화, 그리고 필러,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시즌에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책은요, 우리 M, 그러니까 메디컬, 특화된 교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은 의대를 가기 위한 최상위권의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내용을 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저희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는 학생들이 이처럼 직접 수업을 선택하여 시간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학습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간표는 학생이 혼자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략 담임이 함께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진단하고 의대 입시 성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관리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분포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수시 또는 정시 등의 입시 전략을 수립해주고 그리고 매월 진행되는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추적 관리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입시 로드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 재원생들은 수능에서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따라 합격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는 한 문항 더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약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타겟팅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제시되는 문제들 중 학생들 개개인별로 부족한 문항들을 분석하여 그 부분 오늘 현장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도 지금 많은 부모님들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설명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자료집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시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올해 입시가 아니고 내년도 입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투스 교육하고 환수 모의고사 같이 프로모션하는 자료집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그 수능 적중 문항집이라고 그래서 올해 저희 이투스 교육에서 진행했었던 콘텐츠라든지 교재에서 실제 수능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문항들이 나와 있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투스 교육 교재 리스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투스 교육 콘텐츠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게 이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그 강남학교 의대관 내 주변의 학사 조금
거리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학사를 또 많이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직접 학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인터넷 찾아보기 되게 또 많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콘텐츠 말고 이 학사 내용들을 저희가 또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근데 이 셔틀버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강남역 주변에 재수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실제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설명이 듣고 나셔서 그 상담 예약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화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다 바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예약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GS 조기 산발권 브로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이 브로셔를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설명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요, 특히 이제 이런 모집 설명회, 프로그램 설명회를 할 때는 보통 일부를 이제 입시 파트를 해주시는 분들로 좀 저희가 모시고 그리고 보통 2부를 원장이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1차 설명회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오늘 연사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이수경 컨설팅 이사님이신데 아마 이투스 밴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의대관에서 사실은 밴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이수경 이사님을 계속 꼬셨습니다. 오늘 설명회 끝나고 일정을 좀 비워달라. 그래서 오늘 좀 현장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되면은 오늘 좀 남아서 질문도 좀 많이 받아주시고 또 상담도 좀 같이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졸랐더니 원래 1부시면은 2부가 중간에 시간이 비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 또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승희 이사님 일정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 밴드 입금 설명회 있었는데 제가 장소 제공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엄청 졸라가지고 이승희 이사님은 뒤로 미루면은 못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정을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좀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부하고 2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수경 이사님께서 3부에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참고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수경 컨설팅 이사님이 저희 강남하이퍼를 만든 원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강남하이퍼 원장님 쭉 하시다가 이제 후배 원장들한테 물려주고 가신 거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이수경 원장님 밑에서 또 일을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 또 이승희 이사님 의대관에 대한 또 애정이 되게 또 좀 각별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3부에서 이승희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물론 뭐 입시 얘기도 하실 거고요. 저는 오늘 이승희 이사님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최상위권을 가장 잘하는 원장님이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오래 또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고 또 의대라든지 서울대 이런 데를 워낙 많이 보내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부는요 학습 전략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위시간 학습 역량,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 그 다음에 학습 성취감 키워드가 3개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들만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설명이 듣고 좀 얘기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가셔가지고 야야야 장난이 아니래.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많이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제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의대, 뭐 이런 대학, 이런 구분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원서 쓸 때고요. 지금은 원서 쓰는 시기가 아니죠. 그럴 때는 저는 재수를 시작할 때는 대학을 이렇게 세 개로 좀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보내고 싶은 대학이시죠. 자, 두 번째는요,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세 번째는 갈 수밖에 없는 대학이에요. 아마 이거 원서 쓰시면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시 원서 쓰잖아요. 수시 원서 쓸 때는 어떻게 쓰죠? 가고 싶은 대학을 5개를 씁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대학을 마치 엄마한테 굉장히 인심 쓰듯이 1개를 줘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으로 하면 6개를 다 도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시 원서는 어떻게 쓸까요? 가고 싶은 대학 쓰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시 쓰면서요. 없어요. 정시 원서는요, 대부분 갈 수 있는 대학을 2개 정도는 아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대학 1개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의 구분이 실제 재수를 시작할 때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대전제거든요. 가고 싶은 데 가려고 그러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갈 수 있는 대학 가려고 오신 거 아니죠?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요, 학원에 오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대전제로 유지가 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여요? 성취감 있는 단어가 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성취감 느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갈 수밖에 없는 대학은요, 자만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내가 대학 못 가겠어. 뭐 이런 경우. 냉정하게 재수 출발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현재 갈 수 있는 대학. 현재 갈 수 있는 대학은요, 현재 올해 수능이라든지 올해 학생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1번은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그럼 가고 싶은 대학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 의대관 오셨잖아요. 네. 의대, 치대, 약대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의대 진학의 제도 진학 분기점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습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 실력 발휘가 뭐 안 된 것 같다. 이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죠. 자, 두 번째는요, 수능 출제 영역이 변화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효과적 학습 습관입니다.
이게 단위 시간당 학습량 극대화인데 이 3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입학 상담을 들어가면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릴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우리 재수생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그러면 저는요. 킬러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좀 약하고요. 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실전 감각이 좀 약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 안 돼요. 우리 아이한테 다시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이 이야기 고3 때 했니? 안 했니? 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고3 때도 그 얘기 했대요. 우리 학생들 방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성적을 올릴 것인가가 아니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자, 수능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거의 획일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수능은 굉장히 말 그대로 획일적인 시험이죠. 각 성적대로 보면요. 물으면은 그 무엇을 할 것인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는 거의 다 정해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고3 때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의대 가고 싶으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3번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효과적 학습 습관으로 되어 있죠. 효율이에요? 효과예요? 효과입니다. 효과. 효율이 아니라. 자, 단위 시간당 학습량 극대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조기 선발반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3번을 얼마나 누가 먼저 빨리 만들어내느냐 저는 싸움이라고 봐요. 저희가 수업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학생도 너무 이제 공감할 거예요. 수업이 도구예요? 실체예요? 수업은 실체가 아니에요. 수업은 도구예요. 수업을 실제로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몇몇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을 종교처럼 떠받들어요. 성적은 누가 올릴까요? 우리 아이가 올리는 거예요. 학원이 성적을 올려준다라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성적이 다 올라야죠. 철저하게 수업은 도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콘텐츠 있죠. 그거 도구예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도 도구인 거예요. 조금 어감이 좋진 않지만 그냥 후원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학원과 원장은요. 조력자? 여기서 효과적 학습 습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단위 시간당 학습량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금방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학생들 효율적 학습 방법 참 많이 물어봐요. 저는 효율적 학습 방법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효율은 이 앞에 율이 들어있으니까 비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투입 대 산출의 비율입니다. 자, 그럼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자, 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이래야 효율 아닌가요? 맞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줄어들어야 돼요? 투입을 줄이면서 뭐를 올리는 거예요? 산출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고통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줄이면서 내성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효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대전자가 이미 깨졌죠? 우리 재수생들 저하고 상담 들어오면 제가 꼭 물어봤을 때 목표 대학을 물어봐요. 너 목표 대학 어디니? 그러면요. 저 서울대 어디에요? 연대 어디에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요, 연대의대 가려고 그러면은 전과목 다 해서 영어 빼놓고 전과목 다 해서 한 2개에서 3개, 4개 정도까지만 틀리면 되는데 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학교를 좀 낮출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지금 원서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죠. 학원에 왔을 때 입학 상담을 할 때 너는 목표대학이 어디니? 라고 묻는 것은 그 의의가 뭘까요? 너 얼마 정도 고생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의대 했다 그러면요, 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맞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연대의대에 가겠다, 세브란스 가겠다라고 하면요, 저 엄청난 고통을 저 감수할 거거든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막상 학원 다니면 계속 여기에 집착을 해요? 아니, 고통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고통은 그대로 두고 투입량 그대로 두고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죠. 제가 강남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맛있는 소고기 집은요, 비싼 집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자, 효과는요,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예요. 이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효율과 효과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써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이거예요. 효율과 효과는 다르다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효율적 학습을 전략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부님의 전략. 그럼 저는 효과를 자세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국어 볼까요? 자, 국어 성적 올리려면 우리 학생들 잘할 거예요. 반복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고민, 즉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되죠? 우리 학생 뭘 많이 해야 되지? 뭘 많이 해야 돼? 반복을 많이 해야 돼? 이걸 많이 해야 돼? 맞죠? 우리 학생 다 잘 알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국어는 반복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자, 국어 6등급, 7등급도요,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틀릴 뿐이죠. 다만 틀릴 뿐이에요, 국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 있는 컨텐츠 엄청 사잖아요. 그래서 엄청 풀었대요. 근데 왜 국어 3등급, 4등급 이런 거야? 국어는요, 1등급하고 6등급한테 과제 내주면요, 둘 다 해와요. 다만 6등급은요, 엄청 틀렸을 뿐이죠. 국어는요, 이거 반복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근데 뭐가 짜증나요? 이거 정말 짜증나요. 분석 잘해야 돼. 국어는 눈으로 풀어요? 손으로 풀어요? 네, 국어는 눈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장에 가면 1교시 때 애들이 맨날 뭐라고 그래? 눈앞이 캄캄했었다라고 하죠. 근데 2교시 때 눈앞이 캄캄했다는 말 하지 않아요? 2교시 때는요, 손이 안 움직였대요. 왜요? 수학은 뭘로 풀어요? 네, 손으로 푸는 거잖아요. 영어 시간 망친 애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귀가 안 들렸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과탐 시간 망쳤던 애들은요, 체력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됐대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라니까요. 자, 수학 볼까요? 수학은, 이건 뭐, 우리 어머니들 다 잘 아시죠? 뭘 많이 해야 돼요? 반복이에요. 우리 옆집 아이는 반복 안 해도 잘하는데, 그 아이는요, 우리 아이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예요. 걔는 우리 아이보다 아마 연역적 사고력이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아마 걔는 단위 시간당 반복량이 우리 아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수학은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대체 애들은 뭘 많이 할까요? 반대로 하죠. 뭘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앉아서 늘 걱정해요. 나 어떡해? 선생을 바꿔야 되나?
가해를 해야 되나 엄마를 돌라서? 지금 보세요. 계속 뭘 피하고 있어요? 고통 피하잖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대전제가 뭐라고요? 갈 수 있는 데가 가실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실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갈 거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가려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취감 느끼면요. 갈 수 있는 대학만 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취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딱 내 것이 된 것 같아. 이 느낌이에요. 제가 말하는 성취감은.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뭐라고요? 딱 내 것이 된 것 같아. 이 느낌. 우리 학생들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자, 성취감 느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아, 즐겁죠. 그러면 딱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만 갑니다. 그 시점에서. 고통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려면 성취감을 좀 내려놨으면 해요. 성취감에 매몰되는 순간에 딱 갈 수 있는 대학만 갑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오늘 이 일부에서 딱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무 내 것이 된 것 같다 이 느낌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성취감이 중요해요. 그 성취감을 우리 아이가 많이 갖고요. 이걸 몸으로 발산하고요. 그럼 발산하면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능은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보시면 Y축이 학습량이고요. X축이 시간이에요. 여기가 재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조기선발 학생들 여기가 1월이에요. 이게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에요. 처음에가 제일 높죠? 갈수록 줄어들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한테 물어보면요. 1월 3일부터 개강이에요. 그러면요. 그 1월 달에 정말 열심히 했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왜 줄어드는 줄 아세요?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고3 때 생각해 보세요. 고3이 됐어요. 3학년이 됐어요. 그 3월달에 제일 열심히 해요.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단위 시간의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에 뭘 채우죠?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긴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 학습량이 줄어들어요. 제가 왜 단위 시간 학습량을 강조하냐고 그러면요. 자,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볼까요? 수능은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다들 재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은 뭘 평가할까요? 단위 시간당 문제, 해결, 능력을 점수화 시킨 거 맞죠? 우리 학생들 아마 200% 공감할걸요? 국어 모의고사 시간을 2배로 주면요. 우리 아이들 다 1등급 나와요. 밥 든든히 먹이고요. 과탐 시험 보게 하면요. 과탐 성적 다 1등급, 2등급 다 올라가요. 수능은 단위 시간당 딱 그날, 딱 그 시간 이거잖아요. 딱 그날, 딱 그 시간 이게 단위 시간당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능은 단위 시간당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어쩌라고요? 아니 학종은 면접이 있다면 가서 면접 시간에 저 이런 학생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기회라도 있죠. 예전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억울해요라고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대체로 단위 시간 학습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재수생들의 최대의 무기가 하나 있죠. 누적 학습량. 내가 고3 때도 공부했고요. 재수 때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이 누적 학습량을 대단한 무기로 삼아요. 실패할 거예요. 아니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런 계획은 어떠세요?
자, 고3 때 해갖고 한 중대밖에 못 갔어. 중대, 공대. 그럼 재수해가지고 일단은 뭐 한 경희대 의대 정도 가고요. 삼수해가지고요. 연대 세브란스 가고 사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거죠. 왜요? 어마어마하게 누적돼 있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아버님도 오셨는데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다 하실걸요? 야, 뭐 3년, 4년이 뭐가 중요해? 보세요. 단위 시간 학습량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학습량은요. 올라가죠. 자, 누적 학습량은 우리 아이들이 숨만 쉬고 있어도 누적 학습량은 계속 올라가요. 결론. 제발 우리 재수생들 누적 학습량에 관심 갖지 말자예요. 어디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단위 시간 학습량에. 이게 결국은 성적을 좌우할 거예요. 누적 학습량 증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 학습량이 더 중요해요. 걱정하지 말고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11개월 후에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긴장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시험을 안 보고 집에 기다리시는 어머님도 긴장하고 계시면서 시험 보러 가는 우리 아이한테 긴장하지 말라니요. 시험은요, 긴장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긴장하고 시험 보고 당황하지는 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긴장감이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다르죠? 그래프 다르죠? 얘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죠? 높은 수준 일정하죠? 자, 그러면 누적 학습량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폭발적으로. 그럼 여기서 핵심 변수는 뭐예요? 누적 학습량이에요? 단위 시간 학습량이에요? 단위 시간 학습량이네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단위 시간 학습량을 만들어내면요, 이 친구는 평상시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장에 가서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제 단언컨대. 자, 그러면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학습 형태, 즉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초심을 유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얘기하면 오늘 설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초심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예. 이런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이 꼰대야 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날 우리 아이들의 단위 시간 학습량이 절정에 이르러요. 모의고사 날 우리 아이들은 단위 시간당 문제를 제일 많이 풉니다. 모의고사 날 우리 아이들은 제일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모의고사 보고 오면 애들 건드려 안 건드려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날 우리 아이들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한 날이고요. 정말로 힘든 날이에요.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재수생이 한 명이 왔어요. 그 친구가 1월 3일부터 작년 고3, 올해 고3 6월과 9월을 떠올리게 하고요. 6월과 9월 모의고사 보는 날처럼 1월 3일부터 매일 수업 듣고 매일 자습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다 갈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두 병원 정신과 입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날 왜 피곤하냐 그러면요. 공부량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학생 여기 오늘 되게 제가 현장 설명하는 중에서 우리 학생이 제일 많이 왔는데요. 모의고사 날이 실제 문제 풀량이 제일 많아요. 똑같은 시험지 들고 일요일 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자습합을 시키잖아요. 절대 그만큼 못 풉니다. 왜 모의고사 날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풀까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의고사 날. 종 땡 치면은 OMR 카드를 가져가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아둥바둥 풀죠. 예쁘게 풀어요? 아둥바둥 풀어요? 정말로 아둥바둥 풀어요. 자, 아둥바둥이 대충대충 푼다는 뜻이에요? 대충대충 풀지 않아요. 근데 자습할 때는 우리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죠? 굉장히 예쁘게 풀어요. 마치 오늘 수원을 공부하면서 삼각함수를 내 인생에서 끝내버릴 것처럼 풀어요. 수능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전범이잖아요. 학문탐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학문탐구는요, 언제까지 꼭 끝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시험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일에 단위 시간 학습량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식 자습하고요. 모의고사식 현강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강이 효율적인가요? 현강이 효율적인가요? 다시요. 효율과 효과를 구분하시자고요. 인강이 효율이에요? 현강이 효율이에요? 네,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추운데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죠. 내가 원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다시 볼 수 있죠. 친구가 유명한 선생님 거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왜 현강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인강 효율적인데? 현강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단위 시간당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뭘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내년 11월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그날. 딱 그 시간에.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성취감이에요. 온전히 내 것이 된 것 같은 이 느낌이에요. 단위 시간 학습량은 수학으로 따지면 100분당 문제 해결 개수예요. 이해되셨죠? 자, 과외, 인강, 현강 모의고사가 있어요. 어느 게 성취감이 제일 좋을까요? 과외입니다. 그 다음이요. 인강. 그 다음이 현강. 그 다음에 모의고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외 시켰는데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 혹시 보셨나요? 힘들어한다고 하는 아이 없어요. 귀찮아하긴 하지만. 모의고사가 성취감이 제일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모의고사 날 너는 딱 내 것이 된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성취감 혹시 느껴본 적이 이러면 엄마 제정신이야? 모의고사 날 그런 걸 어떻게 느껴? 그냥 압박감, 긴장감밖에 없지. 인강이 더 성취감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성적 안 오르면 뭘로 바꾸죠? 인강으로 바꾸죠. 응. 자, 단위 시간 학습량은요. 모의고사가 최고예요. 그 다음은요. 현강, 그 다음은 인강, 그 다음 과외예요. 얘는요. 학문 탐구형 학습자고요. 얘는 수능 시험형 학습자예요. 자,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 즐거운 학습이고요. 얘는요. 고통스러운 학습이에요. 자, 교육적으로 어느 게 더 바람직해요? A인가요? B인가요? 교육적으로는요. A가 바람직해요. 우리 재수생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A예요? B예요? B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A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PT가 이 PT 아니죠? 네. 아니요. 됐어요.
제가 하도 PT를 자주 바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얘기하면요, 거의 다 공감하세요. 그리고 재수를 할 때,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공감이 되어야, 그래야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자꾸 우리 어른들이 지적을 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재수할 때는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재수 너를 왜 시키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적어도 아이들이,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요. 저는 상담할 때요, 제가 설명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담할 때는, 원장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습니다. 왜냐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B가 핵심이다라고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얘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생각보다 성취감, 성문 탐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조기 선발반을 해야 될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네 가지 나눴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전 과목 다 해야 될 것인가, 지치지 않을까, 어떻게. 이거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지 않을까? 이거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저는 킬러 잡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의미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의미 없습니다. 재수 조기 선발반 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수능을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다시 학습 패턴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감하실 거예요. 작년에 고3 때 또는 N수생이라면 재수 때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잠시 뭐 1주, 2주 정도 집중을 안 하고 공부해서 다시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물며 11월 17일 이후에 거의 쉬었죠? 벌써 한 달 반이에요. 결정을 먼저 하셨다면, 재수 결정을 먼저 하셨다면, 우리 애가 좀 쉬어야 되고요. 뭐 건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요. 2월 20일이 저희가 재수 정규만 개강입니다. 그럼 몇 개월 쉬는 거예요? 11월 달 절반, 12월, 1월, 거의 2월, 거의 3개월 정도 쉬는 거예요. 다시, 물론 정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학생들은 예외고요. 다시 내가 고3 때 했었던 그 학습 패턴으로 복귀를 하려면요, 저는 최소한 3주에서요, 길게는 거의 한 달까지 걸립니다. 애들이 그래요. 이거 진짜, 내가 거의 뭐 10개월, 11개월 동안 한 건데, 이거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버티고 포기한 학생도 있어요. 포기한 학생도. 제가 올해 4월 달에 두 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월 초에 왔는데. 뭐가 힘들어라고 했더니, 외로워서요. 저희 의대관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친구 사귀가 가장 어려운 학원이에요, 대한민국에. 또 한 친구도,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하루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 친구는, 저기는 재수 포기. 그런 의미가 여기에 굉장히 큰 거예요.
전 과목 다 해야 되냐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전 과목 다를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수업하고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자습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우리 의대관 재원생들이 자습을 잘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원하는 수업을 못 들어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 거 아닌 거 아시죠? 나만의 약점 보완 시간표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저희는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시간표라고 하는 단지 수업 시간표뿐만 아니라 나의 무엇까지요? 자습 시간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희는 설계형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수업도 설계할 수 있고 자습은 당연히 원래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저는 조기 선발관 때는 수능 리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은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좀 듣는 게 필요하다. 다시 복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자습 시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자, 지치지 않을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6월 달에 온 학생이요. 8월 달 되니까 지친대요. (6월에) 오는 학생도 지치고요. 2월에 오는 학생도 지쳐요. 1월에 오는 학생도 지치고요. 이거는 시기에 따른 지침이 아니라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꼭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 재수생이든 학부모님이시든 재수를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의대, 치대, 약대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재수니까 재수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1월 달부터 하는 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저는 하신다고 봐요. 내가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이요. 이미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빨리 하셔야 돼요. 왜요? 성적 향상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올해 수학 100분위가 9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내년에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수학 100분이 얼마 나와야 돼요? 최하 98은 나와야 되겠죠. 최하. 그러면 현재도 수학 100분이 98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 그 아이도 재수를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하고 그 수학 100분이 98에서 99 나온 애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재수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와 우리 아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는 시기적으로도 결정을 먼저 하셨다고 하면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힐 거냐라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재수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이요. 나는 더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치지 않을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제 귀 안 들어와요. 무슨 질문 하셨는지. 어떻게는 제가 답변 드렸죠? 이게 어떻게 해요? 제발 뭐 킬러 잡을 거예요.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래서 어떻게가 효과적 학습 습관, 즉 조기 선발반 때는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저희는 의대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크지 않아요. 보통 학원에 가면은 뭐 무슨 반 이렇게 있잖아요. 성적 편차가 굉장히 커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단계가 A단계, B단계, C단계, 뭐 D단계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단계에 맞춰 다 수업을 하실 것 같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아시나요? 예.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교재를요.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중심으로 선발된 균질화된 최상위권 집단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의대관인데 저희 학원이 7층부터 이 건물 7층부터 15층까지 있습니다. 총 9개 층이에요. 그래서 학원 관계자들 오시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어떻게 여기 재원생 수가 한 6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600에서 700명 정도? 저희 300, 다 채워도 3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뭘로 쓰고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 다 쓰고 있는데요. 저하고 좀 친한 원장들은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저희가 독서실이라든지 뭐 15층 이따가 다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 도서관이라든지 뭐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좀 학생 1인당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명대 정도의 학생들만 저희가 데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떨어져요. 질 자체가. 그래서 정말 의학계열 진학이 가능한 적정 인원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대관이니까요. 킬러 콘텐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또 한 문항 더. 결국은요. 의대를 간다라고 해서 한두 문제의 차이죠. 과목별로. 그 다음에 수리 논술도 아예 정규 수업 시간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과목 대상 안에. 많은 학원들이 수리 논술 수업을 별도의 비용을 더 내고 듣게끔 많이 유도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 수리 논술 수업까지도 같이 선택 가능한 수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단 사회탐구라든지 학통이라든지 저는 공대만을 갈 거예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대관이잖아요. 그럼 의대관은 저기 수능에 의대 전용 수능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의대만 가겠다고 해놓고 저는 지방의대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해놓고 성적 잘 나오니까 갑자기 서울대 공대도 같이 쓰더라고요. 네. 의대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최상위권 집단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네. 제가 최근에 지방에 있는 뭐 좀 지방에서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다 고민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대와 연대 공대를 안 가려고 해서 큰일이다. 다 의대만 가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대학 서열 자체가 그냥 의치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치, 의학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과 다른 재수 학원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시간표를 설계하는 학원이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그냥 고3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 학교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시스템으로 시간표가 획일화되어 있는 거죠. 시간표 어떻게 줘요? 반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개학하는 날 이렇게 시간표 쭉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의 반면에 저는 시간표를 설계하는 학원이고요. 자, 담임. 저희는 입시 학습의 전략 전문가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 담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모 학원 같은 경우는 전략담임 선생님들이 거의 담임 선생님들 거의 독서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급여가 되게 낮습니다. 입시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한 5월, 6월 되면은 거기 다니다가 슬금슬금 저희한테 와요. 왜 왔니? 한 번 상담해 보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나중에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왔어요. 처음부터 오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담임을 해요.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그분들 상담 한번 제대로 할까요? 입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본인 수업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든 담임을 안 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본인의 주 수입원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 담임, 저희 학원의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급여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 우리 전략 담임 선생님들 나이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제가 급여를 이렇게 봤더니 거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하고 거의 연봉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컨텐츠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나요? 참 많죠. 지금 과잉 컨텐츠예요. 저희는 좀 타겟팅 컨텐츠예요. 컨텐츠의 핵심은요. 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좀 타겟팅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나는 이걸 풀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은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겠지만 저는 감히 대한민국 학원에서 저희 의대관만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꼭 그 설명 끝나시고 저희 15층 의대 도서관하고 13층 독서실을 꼭 한 번씩 좀 둘러보고 가세요. 15층, 13층. 그러니까 15층은 보시고 14층은 삼강실이 있고요. 13층. 그러니까 설명 끝나시고 15층 올라가셔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15층, 14층, 13층 이렇게 좀 보시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시간표 설계와 전략 단임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존 재수학원들은요 이런 식이에요. 수업과 관리가 우리 반 교실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서요 학생 선발할 때 총점으로 뽑아요. 등급 합 이렇게 다들 아시죠? 등급 합으로 뽑아요. 근데 수업은 애들이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과목별로 듣는 거죠. 아니 똑같은 뭐 합 5인데 A 학생은요 국어가 1이고요 수학이 3이에요. 근데 B 학생은요 그 반대예요. 그래도 등급합은 어때요? 똑같죠? 그냥 한 반에다 밀어놓는 거예요. 왜? 등급합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애들은 한 반 교실에서 수업도 다 똑같이 듣는 거잖아요. 도대체 수업을 반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총점으로 반을 만들어 놓고 수업을 반별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래야 학원이 좋아요. 학생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간결하고 좋아요. 인건비도 적게 들고. 굳이 독서실 공간도 만들 필요도 없죠. 자, 관리를 수업하는 담임이 하신다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도 담임해봤어요. 저도 강사 출신이니까.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초반에 한두 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6월 모평 이후부터는요. 저 상담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수업에 치여요. 특히 요즘에 6월 모평 이후에는요. 끊임없이 선생님들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언제 우리 아이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옆에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입시 요즘에 되게 복잡해진 거 아시죠? 엄청 복잡해요. 저도 맨날 공부해요. 저는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를 수업에 하는 담임이야 뭐 잘한다고 막 얘기하죠.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 100명, 120명 모아놓고요. 종례합니다. 종례. 딱 5분에서 10분. 재수생들 눈 떠. 너희들 이런 정신자세로 되겠어?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금 슬퍼하실지 생각하고 있지? 똑바로 하고 자 화이팅! 딱 가. 이렇게 합니다.
집체교육. 아이들이 한 3번, 4번 듣잖아요. 속으로 그래요. 그만 좀 하시죠. 수업의 과목별 성취도 차이가 고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5월, 6월 되면요. 교실 뒤에 앉아가지고요. 모학원 같은 경우 40%가 다 딴짓하고 있어요. 저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이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딱 한 달 지나면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들은 새로운 아들과 딸을 얻으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이가 재수한 거 가지고 형제자매를 다 맺거든요. 친구들하고. 옆에 짝꿍과 피를 나눕니다. 기숙 같은 경우는 거의 혈서를 쓰죠. 마치 평생을 같이 할 것처럼. 그리고 한 아이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이제 쌍방 상담을 해주고요. 같이 슬럼프에 같이 빠져주죠. 아마 강남역 주변에 맥주 파는 곳의 매출의 절반을 우리 재수생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파스타 가게의 매출의 한 30%를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단언컨대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토요일 저녁에 우리 아버님들 강남역을 한번 순찰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거 엄청난 적이에요. 아마 큰아이 재수시켜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요, 수업반과 관리반을 분리시킬 겁니다. 수업반은요, 과목 점수 관리하는 거고요, 관리반은 총점 관리하는 곳이죠. 총점은 입시 때 필요한 거죠. 아니, 수업 들을 때 총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반은 총점 관리하는 곳이고요. 이건 전략단위 중심이에요. 이분들이 입시 전문가니까. 수업반은요, 과목 점수 관리하는 거니까 강사 중심인 거죠. 그래서 강사들은요, 수업과 질의응답만 하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아무리 관리 좀 하세요, 입시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 못 하시는 분들이요. 강의 못 하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전략단님들은 학습 방향성, 입시 다들 컨설턴트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독서실과 강의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공간이 어디예요? 독서실 내 자리가 내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 반 교실이죠. 그죠? 여기는요, 독서실 내 자리인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독서실에다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만들어야 되겠어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표를 짰어요. 수업이 있으면은 강의시간 수업 듣고요. 없을 때는요, 내 공간이 있죠, 독서실에. 독서실로 오면 돼요.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저희 의대관 강사진들은요. 첫 번째, 저는 원장이 선생님들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오는 강사는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원장이 전화했는데 뭐 언제 뵐까요? 어디서 뵐까요? 라고 저한테 이 정도 물을 수 있는 강사들이면 저는 오케이예요. 원장이 전화하니까요. 네, 원장님. 바로 오는 강사는 좀 원치 않아요. 그럼 강의 못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저는 모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의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강사들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이투스 교육에 계약이 되어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대략 한 27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독특하게 그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평가를 해요. 1년에 3번. 평가를 해요. 그리고 원장 평가도 있습니다. 그게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통계를 냅니다. 똑같이 수원수투 수업을 하는데요. 문과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은 선생님이 있고요. 이과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은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게 통계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대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통계에 기반해서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특히 의대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연계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평가가 잘 나오는 선생님들, 이거를 저희가 1년치만 하는 게 아니라요, 3개년치를 다 모아요. 그래서 계속 3개년치를 가지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대관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저희 이제 시간표 부분인데요. 시간표는 이런 흐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스텝 1에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강의 계획서 확인, 세 번째는 시간표 설계 상담, 네 번째는 개강 이후에 시간표 정정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기존의 재수학원들 이런 과정은 일체 없습니다. 그냥 개강날 시간표 주고 첫날 선생님 들어오셔서 안녕 나는 수학 선생이야 라고 수업할 거예요 아마. 저희는 미리 이거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먼저 학생들 보여줘요. 그리고 수업 설계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강 이후에 다시 시간표를 정정할 수 있어요. 수업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요. 너 어떠니? 자, 또 물어보는 거죠. 괜찮겠어? 자, 들어보고 나서 진짜 괜찮겠어?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을 존중할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아니, 믿을 것 같으면 굳이 전략단님 이거 같이 할 필요 있어요? 굳이 시간표 정정할 때 전략단님한테 컨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시간표 상담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시간표는 다 나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략 담임선생님들이 다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도 맞출 겁니다. 그래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은 방문 상담을 하시고 좀 멀어 그러면은 반드시 담임선생님이 전화로라도 자료 주고 시스템 같이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이거 괜찮죠? 이래야 아이들이 뒤에 가서 딴짓을 하지 않게 되겠죠. 왜요? 본인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진단 키트 내용이고요. 이건 설문이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의 계획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표,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구성하는 걸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정정할 수 있고요. 이때도 다시 반드시 담임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시고요. 뭐 조기 선발반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시즌 1, 시즌 2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럴 때 좀 과목 균형형으로도 시간표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설계형이니까. 그리고 좀 더 나는 국어 수업을 좀 더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여학생은 2개 듣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또 국어 실무 수업이 또 있고요. 이건 좀 국어 집중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목요일 1교시에 수업이 없어요. 누구는 수업이 있고요. 이건 좀 수학 집중형으로. 그럼 이 시간표 한 번만 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즌이 바뀌잖아요. 그럼 총 시간표를 조기반부터 오면 몇 번을 짜냐 그러면요. 1번, 2번, 3번, 4번, 총 5번을 짜는 거예요. 저는요, 좀 자습 중심이에요. 이건 보통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언제요? 한 9월 달에. 보통 육모 끝나고 나서 이 자습 중심형이 필요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초반에 좀 자습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학생도 있어요. 반드시 이런 시간표는 전략단 선생님이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진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초반에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서 컨텐츠를 좀 늘리기도 하고요. 개인에 따라서 좀 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답원인 분석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피드백은 유사문항이라든지 유사문항을 준다든지 또는 해제 강의. 국어 같은 경우 유사문항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사문항 주면 다 풀어버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 유사문항이 좀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진도 및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킬러 6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딱 6개만 풀자는 거예요. 좀 이렇게 타겟팅이 돼야 돼요. 과학 같은 경우도 킬러 7, 국어 킬러 9. 저희들은 좀 타겟팅을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수능 PC라고 그래가지고 완성형 컨텐츠, 즉 실제 수능 국어와 똑같은 문항, 이런 모의고사들도 저희가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주 피드백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사문항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 이제 컨텐츠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게 조기 선발반 때는요, 조금 난도를 조금 낮출 겁니다. 애들이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예요. 이게 제 이제 마지막 그 시스템인데, 관리 같은 경우는요, 이 LMTI는 뭐냐 그러면요, MBTI 비슷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조금만 떠들어도요, 굉장히 민감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쿨해, 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저희는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파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제 파악은 뭐냐면요, 그냥 플래너예요. 저는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위 시간당 학습량 늘리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 플래너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 학습이 늘어날까요? 모의고사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계획 세워놓고요. 내가 2시간 동안 이걸 끝내기로 했으면요. 그걸 끝내려고 늘 아둥바둥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 모의고사 날 단위 시간 동안 공부에 높은 거는요. 그거라니까요. 종을 치면 OMR 카드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습할 때도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아둥바둥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자습을 하면 이 친구 시험 잘 보지 않을까요? 요즘에 사고의 깊이도 중요하죠. 최근에 수능이. 그런데 또 뭘 더 요구를 해요? 사고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이 사고의 속도 못 맞춰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플래너를 잘 못 쓴 애들은 담임선생님과 또 상담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래너를 데이터화 시켜서 우리 어머니한테 문자를 쏠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유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20살인데 중학생들도 아니고. 근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LMTI.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해서 이 각각의 끊어지는 이 시간 안에 끝내게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리고 담임선생님 상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문자 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의대에 진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올 1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메이저는 올 1등급 나와도 못 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맞으려면요. 우리 아이가 국수 영탐탐이에요. 이게 이 네모가 우리 아이가 공부량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과 탐관 과목이 좀 약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수학과 탐구를 집중하겠다고 해요. 집중하겠다고 해요. 그래 놓고 뭐는 줄여요? 나머지는 줄이죠.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전체 공부 시간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안 늘었죠? 이걸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 집중.
효율적 학습 습관. 조선모사죠. 자의적 조선모사예요. 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아이의 공부 총량이에요. 내가 수학하고 탐구 과목이 약해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요.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맞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해야죠.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부의 총량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당 학습량을 극대화시키고요. 총량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효율이에요, 효과예요? 효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주제파악 추적 관리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너를 왜 쓰는 이유를 좀 알고 쓰셔야 돼요. 왜 자꾸 플래너를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플래너 쓰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학생들 플래너를 작품으로 승화시키잖아요. 나무 심고 꽃 심고 막 색깔 칠하고 쫙 넘기면서 뿌듯해하고요. 그 뿌듯함 못 느끼면요. 쓰다가 그만두고요. 불안하니까 모닝글로리 가서 플래너 또 사고요. 그래서 모닝글로리가 돈 벌고. 플래너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만들려고 쓰는 거지. 왜 성취감 느끼려고 쓰냐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다 이유가 있어요. 선택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수업에 애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컨텐츠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컨텐츠를 좀 조절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컨텐츠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거라고요. 플래너 관리 이런 유치한 거 왜 하냐고요? 이거 만들자고요, 이거. 저는 제가 강조하는 딱 3가지만 하면 무조건 의대 가요. 단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자고요. 힘들면 이맘때 웃으실 수 있어요. 이건 연간 학사 일정이고요. 이건 저희 브로셔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단과와 인강 커리가 있고 수학이에요. 이건 저희 의대관 커리큘럼이에요. 단과와 인강은 재수생을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고3이에요? 고3이죠. 단과와 인강은요. 수학이면 한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해요. 모든 영역을 다. 한 선생님 국어를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 처음에 수원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요. 수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요. 미적 들어가고 수원 수투 묶어서 또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수원 수투 미적 실무를 묶어서 정리하죠. 선생님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수학에서 위계도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의 성취감이 매우 좋습니다. 뭔가 딱딱딱 정리되는 것 같죠? 근데 재수생들은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수원 수투 미적 한번 돌리고요. 고생했어. 수원 수투 미적 또 돌려요. 고생했어. 자, 수원 수투 미적 또 하자. 자, 수원 수투 미적 또 하자. 또 하자. 반복의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래서 성적 만드는 거예요. 자, 성취감은 얘가 더 좋아요. 저희 거는 성취감 재미없어요. 성적은 만들어낼 거예요. 이래서 고3들이 재수생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반복의 힘이고요. 모의고사는 본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시를 해놓은 거고요. 참고로 저희 브로셔에 있는 거는 예정일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확정돼서 날짜를 바꿔놓은 거고, 혹시 그래서 이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날짜 보시고 이날 모의고사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왜냐면 브로셔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과표는 저희 브로셔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과표에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내 휴대폰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강을 꼭 나는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본인 개인 태블릿 가져오셔야 됩니다. 노트북을 가져와도 되고요. 의무 동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고요. 수업 시간은 50분이 아니라 100분이에요. 왜 100분일까요? 네, 수능 때 가장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0분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100분, 자습도 100분 동안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아이들이 100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수업 시간 100분, 자습 시간 100분이고요. 등원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7시 50분, 토요일, 일요일은 8시 50분이에요. 근데 의무 등원일이 월토니까 일요일은요. 선택 등원이겠죠. 하원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22시, 토요일, 일요일은 17시 20분에 1차 하원, 22시에 2차 하원입니다. 그 다음 의무 자습은 월요일, 금요일에 22시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토요일은 5시 20분까지. 일요일은 선택 등원이니까 좀 자율적으로 공부하러 올 수는 있는데 아무 때나 오거나 아무 때나 갈 수는 없습니다. 딱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정해. 그래야 아이들이 방해를 받지 않죠. 이거는 강좌 예시고요. 이거는 강좌 예시고 등록을 하시면은 저희가 강좌 계획이 따로 배부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자랑할 거리가 생겼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4가지가 저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시간표 설계, 플래너 관리, 멘탈, 아이들 멘탈 엄청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 수시 정시 원서 상담.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치동의 그 어떤 컨설턴트보다 더 잘해요. 저 원서 상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은요, 수업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수업을 안 시킵니다. 두 번째, 독서실 관리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이런 거 시키면요, 그만둘 거예요, 아마.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따른 급여도 충분히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친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메디친은 정말 의학 계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또 의대관이기 때문에 메디친하고 여러 가지 또 특별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경 컨설팅 이사님이 제가 약 3개월 동안 졸라서 이번 1월 달에 조기 선발반 때 오셔서 직접 오실 거예요. 1대1 대면 상담을 할 거예요. 아이들하고. 정말로 잘하세요. 얘들은 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도 뭐 대단하시고 특히나 또 최상위권 아이들을 강남 하이퍼 원장을 하시면서 필드에서 느낀 것도 너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시고 다른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해요. 그 다음에 김병진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입시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로 입시를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의대 가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강남하이퍼 출신들 의대관 선배들이 와서 간담회도 할 거고요. 또 이 친구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아주는 또 멘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관의 멘토는요, 그냥 의대 지나가는 학생들만 저희는 멘토로 씁니다. 제가 사실은 이수경 컨설팅 이사님은요, 여기 메디친이라고 보이시죠?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창에다 메디친 치시면 돼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메모하셔가지고 좀 메디친에 꼭 가입하시면 그냥 정말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건 먼저 만들어 놓고 개실해 놓으면 우리 이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조건 오실 수밖에 없으실 거고요. 지금 저기 뒤에 와 계시는데 저 계실 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이사님. 네. 전 늘 이런 식이에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교육평가연구소에서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필요하면은 모시고 와야죠. 마지막입니다. 저희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의실도 이렇게 다 저희는 좀 큰 강의실 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수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복도에서 제 목소리 거의 안 들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강의실 문도 다 저희 이게 다 녹음실 문이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책상, 의자도 일반 학원들 의자하고 책상 좀 다르죠. 다 이거 퍼시스에다가 그 고급 사무용 기구 브랜드, 가구 브랜드에다가 다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웹캠을 뗐는데요. 모든 강의는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할 때 그 수업 영상을 줄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자, 독서실은요. 최근에 한 어머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냐? 정말로 이렇게 하는 건 뭐 사진만 그럴싸하게 찍어놓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보시고는 사진보다 더 낫네. 그래서 이따가 15층 의대관, 그 다음에 의대도서관, 그 다음에 독서실도 13층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저희가 퍼시스에다 다 주문 제작한 거고요. 독서실은 이렇게 약간 개방형 스타일과 이렇게 독립형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선택의 순서는 등록을 먼저 하시는 분이, 먼저 하는 학생이 나중에 개강 때 아이들로 하여금 고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 제가 다 고급상을 해놓은 거고요. 특히 제가 통학학원이다 보니까 옷장까지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애들이 겨울에는 되게 옷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5층 의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대도서관에 왜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독서실은 다 지정석이에요. 의대도서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애들이 독서실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여기에 올라가서 또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서서 공부하는 책상, 학생 냉장고, 그 다음에 복사기 이런 시설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두었고 이거는 스터디룸입니다. 스터디룸이고요. 그래서 꼭 내가 스터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신청해서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일은 1월 3일이고요. 그 다음 수강료나 독서실비는 브로셔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정을 좀 하셨으면 저희가 등록순에 따라서 또 독서실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좀 바로 결제를 하시면 독서실 좌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이들과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학제도도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선발 기준 브로셔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시험은 저희가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봅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강남하이퍼가 4개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하이퍼 본원에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도 진행을 하니까 식사 시간에 밖에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급식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을 거고요. 저희가 급식이 조금 비쌉니다. 제가 좀 급식업체한테는 급식에 대한 말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면 얼마 받으시면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6,500원 정도라고 얘기해서 그거 받으세요. 대신에 제가 가격이 조금 높은 부분은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아까 셔틀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 유인물 있는 거는 이제 그 업체들이 저희한테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한 거니까 꼭 해당 업체에게 전화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는 우리 이투스 교육평